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본관학원 5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수업 시작 전 저작권 관련 사전 안내문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강의의 모든 영상, 사진, 텍스트의 촬영, 캡처 및 공유, 배포를 금지합니다. 해당 경고를 무시하고 불법 복제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위법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저작권자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 보겠습니다. 간호 과정의 목적을 설명하고 간호 과정의 단계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간호 과정과 관련된 이론을 설명하고 간호 과정과 비판적 사고의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비판적 사고는 간호 실무에서 간호사가 대상자를 간호하고 전문적인 관심사를 다루기 위해서 고안하고 수행하고 평가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간호학 특유의 반영적인 추론 과정입니다. 이 비판적 사고는 임상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굉장히 필수적인 구성 요소이고 추측보다는 과학적인 원리와 방법에 기반을 둔 근거 중심의 임상 판단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능숙하고 숙련된 간호 실무에 필수적이고 이 비판적 사고는 문제 해결과 의사결정은 대상자의 결과 향상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미 배운 것과 새로운 정보들을 처리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사용하는 비판적 사고 기술을 보겠습니다. 간호사는 다양한 주제와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사용합니다. 효과적인 중재를 계획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간호 영역보다 또 다른 영역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이끌어올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간호사는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에서 변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적 사고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간호사가 중요한 단서를 빠르게 인식하고 빠르게 반응하고 대상자의 특정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간호사는 여러가지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상황에 때때로 처하게 됩니다. 우리가 결정을 내릴 때는 대상자의 안녕이나 생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결정은 완벽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해석하기 위해서 비판적 사고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간호사는 팀의 구성원으로서 구성원들에게서 얻어지는 정보들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비판적 사고로 이런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판적 사고 기술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비판적 사고 기술은 비판적 분석, 귀납적 혹은 연역적 추론, 의견과 사실의 구별, 정보 출처의 신뢰성 평가, 개념의 명확화, 가정 인식이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비판적 분석은 필수적인 정보와
생각을 결정하고 불필요한 정보와 생각들을 버리기 위해서 특별한 상황이나 방안에 대해서 일련의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크라테스식 질문을 통해서 가정을 인식하고 검증을 하기 위한 모순을 찾고 다양한 관점을 조사하고 아는 것과 단순히 믿는 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귀납적 혹은 연역적 추론입니다. 귀납적 추론은 특정한 전제로부터 일반적인 결론을 찾는 것이며, 예를 들면 건조한 피부나 축 늘어진 피부 이런 걸 통해서 대상자에게 탈수라는 진단이 내려지는 것을 보고 이것을 전제로 해서 다른 대상자들에게도 똑같은 증상이 있으면 다른 대상자들도 탈수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연역적 추론은 일반적인 전제로부터 특별한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항상 180도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으면 모든 삼각형은 내각의 합은 180도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의견과 사실의 구별입니다.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사실, 추론, 판단, 의견의 진술문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정보 출처의 신뢰성 평가입니다. 출처에 대한 신뢰성을 평가하는 것은 비판적 사고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자료의 타당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개념의 명확화입니다. 상황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간호사와 대상자 간에 용어의 의미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여섯 번째, 가정인식입니다. 각 대상자마다 신념의 차이가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행동 밑에 깔려있는 가정이 무엇인지를 고려할 때 신념의 차이를 존중함으로써 함께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비판적 사고를 기르는 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독립심, 공정함, 통찰, 지적 겸손, 지적 용기, 진실성, 인내, 자신감, 호기심, 성찰, 불일치, 모호함에 대한 판단 보류, 비판적 사고를 권장하는 환경 만들기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특정한 태도를 가지게 되면 얻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먼저 독립심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근거에 비추어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 그것을 통해서 배우고 자신만의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간호사는 보수적이면서도 개방적인 태도를 가져야 되고 또 쉽게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의견에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 공정함입니다. 집단적인 편견이나 선입견의 근거에서 판단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으로 모든 관점을 평가해야 됩니다. 또 새로운 근거가 자신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됩니다. 세 번째로 통찰입니다. 통찰은
자신의 개인적 편견이나 사회적 압력이나 관습이 스스로의 사고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됩니다. 네 번째, 지적 겸손은 자신이 가진 지식의 한계를 인식하고 항상 새로운 정보를 찾고 새로운 지식의 관점에서 기꺼이 결론을 제고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지적 용기는 자신의 생각과 강한 부정적 반응을 가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공정하게 고려하고 검토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진실성입니다. 지식과 신념을 증명할 때 다른 사람의 지식과 신념에 적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하듯이 자신의 지식과 신념에 빠르고 철저하게 의문을 제기해야 됩니다. 일곱 번째는 인내입니다. 인내는 중요한 문제들은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결론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숙고와 연구가 필요하므로 쟁점이 해결될 때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그래서 빠르고 쉬운 답을 찾으려는 유혹을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덟 번째, 자신감은 타당한 추론으로 얻어진 생각들은 믿을 만한 결론으로 이끈다는 자신감을 키워야 됩니다. 이 자신감은 귀납적 추론과 연역적 추론을 통해서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호기심입니다. 전통의 가치를 두지만 타당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검토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비판적 사고가들은 항상 질문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성찰은 행동의 현재 과정이 가장 최선인지를 결정하고 앞으로의 행동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비판적 사고에서 사용되는 개념의 상호작용 고리를 나타낸 것입니다. 시작점과 과정, 결과 세 단계의 부분에 나타나는 성찰의 역할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불일치, 모호함에 대한 판단 보류는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신념에 상충되는 의견에 대해서 인내심을 기르고 판단을 보류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관점에 대해서 열린 자세로 배우고 이해하는 연습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비판적 사고를 권장하는 환경 만들기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의견의 차이와 아이디어와 대안을 공정하게 검토하도록 권장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차이를 포용할 수 있어야 비판적 사고를 충분히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태도와 기술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자기를 평가하고 성찰을 해서 우리가 모든 방법들이 최선이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인내와 판단을 보류해서 성급한 판단을 하지 않고 좋은 사고가 실현되는 상황을 찾고 비판적 사고 권장을 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비판적 사고는 간호실무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판적 사고 기술은 간호사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다양하게 반응하는 지극히 개별적인 대상자들을 간호하기 위해서 간호 과정을 적용하면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간호 과정은 임상적 추론과 의사결정을 증진시키는 합리적 단계를 통해서 비판적 과정을 안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간호사들은 그날 업무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비판적 사고 과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먼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간호사는 문제의 속성을 명확하게 하는 정보들을 수집하고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또 대안책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에 사용되는 접근 방법으로 시행착오, 직관, 연구 과정, 그리고 수정된 과학적 방법 등이 있습니다. 먼저 시행착오는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수많은 방법들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부작용으로 고통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고려해야 됩니다. 두 번째 직관은 어떤 것에 대한 의식적인 추론이 없이 이루어지는 이해나 학습,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임상적 판단의 필수적이고 타당한 측면, 또 경험이 부족한 신규 간호사나 학생들에게는 추천이 되지 않습니다. 간호사는 임상에서 실무에 필요한 지식적 기반을 가지고 나서 그 다음 임상 실무에서 그 지식을 사용하고 또 많은 임상 경험을 쌓아서 여러가지 단서와 패턴을 이해하고 바른 결론에 도달하게 될 수 있다면 직감적으로 무엇인가 잘못되었다 이런 것을 알고 나서 그때서 어떻게 반응할 건지 조금 더 분석적인 접근을 하면서 이러한 직관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관을 향상시키는 데에는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연구 과정과 과학적 방법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에 접근하는 공식화된 논리적 체계적 방법과 또 통되지 않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수정된 과학적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임상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떻게 우선순위를 취할 것인지, 우선순위를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호사는 각 선택의 장단점을 살피거나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을 적용하거나 혹은 어떠한 일이 다른 사람에게 위임될 수 있는지를 고려하거나 또 다른 우선순위 체계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의 단계를 보면은 먼저 목적을 확인하고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을 평가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찾고 대안을 검토하고 계획을 하고 그 계획을 결정한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는 수행,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획의 효과와 우리가 초기에 세웠던 목적이 성취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결과 평가가 있습니다. 비판적 사고는 효과적인 임상적 추론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 임상적 추론은 대안을 만들고 근거에 비추어 만들어진 대안을 따지고 가장 적절한 반응을 고르는 의도적인 과정이고 종속적이며
실제적인 추론으로 특징되는 이러한 양상들을 포함하여 판단을 내리는 적극적인 과정입니다. 그래서 임상 판단과 추론 양상, 효과적인 임상 추론을 위한 요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임상 판단은 임상적 추론은 항상 올바른 판단을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론 과정은 잘못된 자료에서 시작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판단들은 대상자의 객관적인 자료나 지식과 반응 양상, 간호사의 신념, 경험, 지식 수준, 그리고 추론 방식, 상황이 일어나는 맥락, 문화적 배경, 이러한 것들에서 나온 건강에 대한 결론과 의견을 말합니다. 두 번째 추론 양상은 분석적 과정, 직관, 서술적 사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추론 양상을 사용하게 됩니다. 효율적인 임상 추론과 의사결정을 위한 필요 조건에는 인지능력, 창의성과 호기심, 대인관계 기술, 문화적 역량, 정신운동 기술, 기능적 기술이 포함됩니다. 이런 요건들은 거의 모든 간호 상황에서 매일매일 사용되는데, 먼저 인지능력은 의사결정, 문제 해결, 비판적 사고를 포함해서 전문적인 능력에서 능숙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창의성과 호기심은 과연 이것이 효과적인 방법인지 모든 간호 행위에 대한 근거를 이해하도록 동기화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대인관계 기술은 의사소통 기술, 인간 행위와 사회 체계에 대한 지식, 그리고 신뢰관계 확립 능력을 포함합니다. 문화적 역량은 대상자의 신뢰관계를 발달시키기 위해서 문화 간의 유사성을 확인하고 차이점을 인지하고 문화적 민감성을 보여야 됩니다. 정신운동기술은 간호수행, 특히 간호기술에 중요합니다. 간호사는 대상자의 간호 업무의 수행을 통해서 대상자의 신뢰를 얻고 기대하는 결과를 달성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능적 기술은 간호가 고도의 기술 분야에서 점차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전산화되고 기계화된 장비들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산화, 기계화 장비들을 적절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모니터 경보음을 들은 간호사가 확인된 문제의 타당성을 결정하기 위해서 대상자를 먼저 사정해야 되지만 대상자보다 기계를 먼저 다루게 된다면 임상성을 저하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공적인 임상간호를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살펴봐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안전과 전문성, 책임과 의무, 그리고 의사소통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임상간호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안전은 간호사와 대상자 모두의 안전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자신이 없다면 어떠한 절차도 실행에 옮겨서는 안 됩니다. 내가 추측한 대로 행동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항상 질문을 합니다. 나의 프리셉터나 우리 병동의 책임 간호사나 아니면 임상 교수들에게 항상 질문을 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합니다. 또 동료와 협력하고 다른 간호사들이 어떻게 협력을 하는지도 잘 살펴보고
내가 있는 곳의 시설 규칙과 정책을 준수하고 충분한 기술을 연마하며 최신 경향에 민감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각종 유해 환경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됩니다. 이동을 할 때나 또 무균수를 준수하고 보호 장비를 꼭 착용하고 유니폼은 단독 세탁을 하는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자신을 보호합니다.